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경로 찾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경로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실습을 통해서 실전에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을 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코너가 아니라 약간 코너보다는 앞쪽을 맞추면서 일부러 대회전을 시키지 않고 짧게 진행을 시켜서 더블 쿠션 쪽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과 같은 경로가 실전에서 공을 먼저 맞히고 시도를 할 때 의외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공과 일목적구가 단쿠션 쪽에 가까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두께를 아무리 얇게 선택을 해도 대회전을 시키면 짧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 단, 장 이후에 단 쿠션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 쿠션 쪽으로 진행을 시켜서 득점을 하는 이런 경로를 여러분들은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옆돌리기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충분히 머릿속에서 구상이 되셔야 됩니다. 많은 거리를 이동시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험하게 세게 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단으로 진행한 이후에 3쿠션으로 득점을 하는 경로인데요. 지금 이 배치에서는 거의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공을 먼저 맞히고 진행시킬 때는 각도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회전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켜보시죠. 일목적구와 내공이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끌어서 뒤돌리기를 시도를 하려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파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두께를 선택해서 더블 쿠션으로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으로 진행하는 시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일목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좌측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로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시기가 좀 어려우셨을 텐데요. 단으로 진행한 이후에 장단으로 진행하는 경로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로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실전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배치인데요.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성공률이 높습니다. 자, 물론 빠른 스피드를 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나오지 않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큐 스피드를 올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일목적구의 우측을 맞추면서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단 쿠션을 마치고 난 이후에 득점을 할 수 있는 경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포인트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회전량은 다르게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전에서 공을 먼저 맞히고 득점을 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경로인데요. 공 배치에 따라서 두께와 회전량을 조절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앞돌리기 코스가 아니라 비껴 돌리기에서도 지금과 같은 경로는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 단 쿠션을 먼저 맞추면서 단 그리고 장 쿠션으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배치를 왜 이런 식으로 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경로를 찾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도 성공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에서 이 경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관찰해 보시죠. 자, 지금은 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단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회전량을 조금 더 많이 결정하시면 장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경로도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세가 편하지 않아서 왼손으로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들 왼손 연습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회전량을 거의 결정하지 않고 앞돌리기를 길게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실전에서 지금과 같은 경로도 굉장히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과 같은 배치인데요. 두께를 얇게 결정하고 회전량을 좌우 회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길게 앞돌리기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로는 비껴 돌리기에서도 시도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공을 길게 진행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좌우 회전을 거의 결정하지 않고 두께만으로 각도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뱅크샷으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시도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공을 먼저 맞히고 시도를 할 때는 이런 경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로로 진행을 시킬 때 회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다양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회전으로 비껴 돌리기를 시도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경로입니다. 이번에는 흔히들 세워치기라고 하는데요. 앞돌리기를 좌우 회전을 결정하지 않고 아주 길게 진행시켜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코너에 아주 약한 역회전을 결정을 하고 빠르게 장쿠션을 먼저 맞히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경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쿠션에서 거의 직각으로 서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경로는 실전에서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장, 단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빠른 스피드로 시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장, 단, 장으로 진행한 이후에 속도 때문에 네 번째 쿠션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각도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에서 시도를 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속도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버스 경로입니다. 리버스 경로는 처음 출발을 역회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두 번째 쿠션에서부터 내가 결정한 회전력이 효과를 내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리버스 경로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경로인데요.
많은 거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세게 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샷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을 먼저 맞히면서 득점을 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경로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회전을 사용하지 않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할 때 많은 분들이 반드시 역회전을 줘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무회전으로도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내공과 일목적구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내공이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두께를 아주 얇게 결정하면서 무회전 또는 아주 약한 역회전 정도를 결정해서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같은 경로기는 한데요. 진행을 도와주는 왼쪽 회전으로 시도를 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경로는 일목적구와 내공의 각도가 저렇게 많이 벌어져 있을 때 역회전으로 시도를 한다면 내공의 진행이 느려지고 키스를 유발할 수 있을 때 진행을 도와주는 순방향 회전으로 시도를 해야 됩니다. 두께를 얇게 결정을 해도 각도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순방향의 회전으로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더블 쿠션인데요. 장 그리고 단 쿠션을 맞고 진행을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과 같은 경로를 많은 분들이 역회전으로 출발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내공과 일목적구의 각도가 벌어졌을 때는 역회전으로 시도를 하시면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내시기가 어렵습니다.